예, 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KBS 발 출입처 제도 폐지 얘기죠. KBS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KBS 발 출입처 제도 폐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닌가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엄경철 보도국장이 밝힌 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엄 국장은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전제는 사라지고 네. 폐지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보도에서 네.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떠들썩한 이 뉴스였거든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빼고는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 그럼 필요한 출입처를 남기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엄 국장은 청와대와 핵심 부서는 상주를 해야 한다. 꼭 상주를 해야 할 부처가 몇 개일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상주하지 않고 등록만으로도 가능한 출입처가 몇 곳인지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50% 정도의 출입처를 폐지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건 대략적으로 구상한 수준이고 이제 KBS 내의 모든 부서에 지금부터 운영 계획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각 부장들과 1대1 면담을 해서 하나하나 세팅할 생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등에는 상주 기자가 있고 각 분야별로 비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출입처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 미국도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영역별인 거죠. 우리처럼 뭐 기관 출입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군요. 당장 시행한다고 합니까? KBS? 당장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엄 국장에게 물어보니까 충격요법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요법? 그러니까 먼저 일단 화두를 던지는 거죠. 보도국장이 이제 되고 나서 천천히 서서히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출입처 제도 폐지라는 충격요법의 화두를 던진 뒤에 네.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언론사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공영방송 KBS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서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다 생각하고 일단은 던진 거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엄 국장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겁니까? KBS 이 내부에서? 문제는 사실은 뭐 출입처 폐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긴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1990년대 초반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2007년 기자실 통폐합 문제, 이른바 예. 기자실 대못질 문제 때도 출입처 제도 개선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이게. MBC 박성재 보도국장은 KBS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었다. KBS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MBC도 고민 중이다. 네, 박 국장은 MBC도 KBS처럼 인력이 넉넉하면은 필수 출입처에 사람을 놔두고 예. 기획이나 이수 중심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은 MBC는 기본 출입처를 비우기가 상당히 빠듯한 인력 구조여서 예. 급하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JTBC 이상복 보도국장은 당장 그 문제, 출입처 문제를 건드릴 생각이 없다. 콘텐츠 핵심 방안은 고민 중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손댈 수 있겠지만은 출입처부터 먼저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는 출입처 없애자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의 문제였다. 성과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언론 특성상 다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CBS는 어떻습니까? CBS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죠. 예. 그 결과가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로 사실 나타난 거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Y뉴스가 출입처와 관계없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심층 취재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현정 뉴스쇼를 시작할 당시에 보도국장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경중 사무총장은 출입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출입처 없어도 수많은 언론사가 보도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은 출입처 없어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 총장은 반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기자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불안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나. 불안 심리 아니냐. 예, 그러니까 출입처 자체가 출근처인데 기자들한테는 예, 출근처가 없어지면은 비정규직 자리 없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하겠지만은 출입처가 없어진다고 취재 대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이런 논란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어느 기준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야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가야 할 길이라고 보십니까? 그 길이? 이게 뭐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예. 출입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보도를 보면은 조국 사태 때 보면 알지만 모든 언론이 조국 사태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유정 사건 터지면 모든 언론이 고유정 사건을 보도합니다. 예. 사실 다양성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뭐 기본이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출입처 관행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언론 사별 주제를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양한 예, 취재가 가능하고 심층 취재도 가능해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는 그 참여정부의 이른바 기자실 데모질처럼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면은 반발이 클 겁니다.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권력기관이 나서서 언론의 방향을 잡는 것은 예, 예. 언론 통제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방송사가 먼저 나섰잖아요. 언론 예, 스스로 예. 하겠다는 걸 누가 막을 수 예, 있겠습니까? 예. 엄경철 국장은 출입처 제도는 필요한 공적 정보의 획득과 전달, 안정적 기사 생산이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언론사를 균질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출입처를 가지게 되면 그 기자가 그 출입처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다른 기자들보다 많이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출입처 사람들과 뭐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하면서 출입처에 좀 유리한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영향은 없어요? 뭐 유착의 의심이나 뭐 그런 비판을 받긴 합니다. 받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 그러면은 언론의 그 권력기관 감시 기능을 예.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가 계속 뉴스와 정책을 팔로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가기 따라가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큰 장점이고 어떤 이유에서 저 정책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유착할 가능성도 있고 그쪽에 이해하다 보니까 좀 유리하는 기사를 쓸 수도 이해 있고 폭이 넓어져요. 그쪽 예.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면. 뭐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의 문제를 해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한편으로 보면은 앞으로 언론사가 살아남을 방법이 그쪽이다라는 이야기도 언론학자들은 많이 해요. 요즘은 많은 뭐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은 사실은 예전에는 주는 대로 기자들이 써주는 대로 그냥 받아 뭐 방송국이 내는 대로 받아내는 식의 이 미디어 소비였다면 지금 이제 미디어 소비자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뉴스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자면은 과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이나 방송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다면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자였다면 네.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인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심층 취재, 기획 취재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 있죠. 뭐 그건 당연히 지금 하고도 있기도 하고요.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우리나라 5천만 대가 넘지 않습니까? 예. 각각이 다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댓글로 하거나 무슨 전달하는 게 다 자기들 나름대로 미디어 활동이 되는 그 거거든요. 찍어서 뭔가 사건 현장 찍어서 그 네. SNS에 올리면 그게 또 미디어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사만 안 변했지 사회 수용자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한 건 그런 점에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KBS가 법조팀을 해체한다고 했던 거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법조팀을 해체한다기보다는 법조팀의 취재 방식이 변할 것이라고 엄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공판 중심 보도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미 뭐 법무부 훈령이 12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고 비사실 공표도 뭐 금지되지 않겠습니까? KBS는 지금 경찰의 비사실 보도도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MBC는 이미 뭐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재 보도국장은 수사 속보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자. 이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 검찰 수사가 오늘은 어디까지 왔고 내일은 어디까지 간다. 이런 식의 보도는 좀 지양하자.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언론사의 단독도 네. 신경 쓰지 않도록 자기가 뭐 하고 있다. 이런 속보 얘기를 경쟁을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뉴스 시간이 너무 긴 측면이 있거든요. MBC가 지금 1시간 반을 뉴스를 합니다. 예, 예. JTBC는 거의 2시간을 하잖아요. 2시간 하죠.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는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네. 종합뉴스가 30분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 필요한 뉴스, 중요한 뉴스만 다루고 예. 단신들은 뭐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럼 길어지면은 네. 반드시 그걸 채워야 되니까 출입처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 오늘 발제해 뭐 이렇게 가지고 메꿔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80%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발생 기사 내지는 정책, 예, 정보 전달의 기능도 있으니까 예, 해야 예.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BS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기본적으로 발생하거나 전달해야 될 정보 같은 이런 단신이나 리포트는 예. 편집부에서 제작하도록 하겠다. 아. 취재부서는 탐사보도 심청 취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단신들 취급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거기에 한 사람씩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출입처 기자를 두고 운행할 필요는 없다. 굳이 KBS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CBS도 그런 고민을 항상 해왔는데 단신이나 이런 것은 좀 빼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출입처제도 폐지한다고 지금 뭐 언론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현정 앵커는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네. 너무 많아서 어째 보면은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찰 출입 기자, 검찰 취재 관행의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언론 이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영 논리나 정파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은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상업성입니다. 상업성을 꼽으시는군요. 즉 KBS는 수신료로 운영할 수 있고 뉴스타파는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예. 나머지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보도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선정적인 보도가 왜 판을 치고 어뷰징이라고 베끼기 기사가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거든요. 검색어를 보면은 검색어에 따른 기사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사가 너무 사실 이게 검찰 취재 관행이 바뀔지 저는 제가 검찰 법조를 출입할 때는 16개 언론사에 100명이었거든요. 취재기자가. 예, 예. 지금은 40개가 넘는 언론사에 250명이 넘게 출입을 하고 250명이. 예.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청취자 조영수 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이제 이분은 출입처 폐지 찬성하는 분이시네요. 네. 찍어 만든 붕어빵처럼 천편일률적인 보도는 이게 특별히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50명이 굳이 똑같은 어떤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의문. 250명이 다는 건 아니고 이제 40개 언론사면은 40개 언론사별로 나오는 것이고 예. 출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 매체들은 지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포털에 쏟아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지금 던져주고 그게 계시네요. 이제 우리가 그 검색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어쨌건 언론사는 클릭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도 많잖아요. 특히나 중소매체, 인터넷 매체들은 주로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슈가 가령 뭐 고유정이 이슈다. 예. 그러면 고유정 관련 기사를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 경쟁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화성 살인 사건이다. 화성 사건 관련 기사를 있건 없건 뭐 남은 걸 베껴서라도 내게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건 결국은 포탈의 기능을 바꾸거나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KBS가 던진 이 문제가 언론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언론만 변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부기관, 대기업들도 언론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또 언론은 TV는 라디오는 공공재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공공재죠. 공공재를 가장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 맞대고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사도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경마식 보도 이거보다는 좀 정책적인 국회 보도도 입법 위주로 예. 가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실생활 도움이 되겠습니까? 매일 누가 무슨 말했다 누가 무슨 말했다보다는 자기 나름의 언론사 나름의 특색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출입처 제도 개선이 가장 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도 변해야 되지만은 취재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대기업 여기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자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KBS의 신임 보도국장이 던진 이 출입처 폐지 논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 좀 나누다가 흐지부지 될지 아니면 전 언론사의 큰 화두가 될지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